네, 여야가 이 다른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일정은 속속 합의를 해가고 있는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싸고는 청문회 일정은커녕 정치권의 공방만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네, 조 후보자는 최근 불거진 딸의 부정 입학 의혹에 대해서 명백한 가짜 뉴스라고 강조를 하면서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는데요. 강희용 한양대 특임 교수, 이경수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셨습니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출근길에 어떤 얘기할지 요즘 언론에서 가장 관심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 처음으로 가족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했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장관 후보자로서 저와 제 가족에 대한 비판과 검증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특히 딸의 장학금과 논문 저자의 문제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제 가족이 요구하지도 않았고 절차적 불법도 없었다는 점을 내세우지 않고 국민들의 질책을 받고 또 받겠습니다. 더 많이 질책해 주십시오. 저와 제 주변을 돌아보고 또 돌아보겠습니다. 더 많이 꾸짖어 주십시오. 깊이 성찰하고 성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당한 비판과 검증은 아무리 혹독해도 달게 받겠습니다.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 청문회에서 정확히 밝히겠습니다. 그렇지만 보도자료를 통해 이미 밝혔듯이 제 딸이 문제 논문 덕분에 대학 또는 대학원에 부정 입학했다는 의혹은 명백한 가짜뉴스입니다. 그리고 선친의 묘소까지 찾아가서 비석 사진을 찍어 손자, 손녀 등의 이름을 공개하는 것은 개탄스럽습니다. 조국 후보자 입장을 저희가 같이 한번 들어봤습니다. 딸에 대한 여러 가지 이 의혹들에 대해서는 아마 뉴스 보신 분들은 대부분 좀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것 같고 조국 후보자의 오늘 저 이야기들 어떻게 좀 들으셨는지요? 일단 이제 어제는 다시 정책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하시고 발표를 오늘 가족 얘기를 이제 다시 공개적으로 처음 하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론들을 이제 감안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나 이 여론이라고 하는 것이 조성되는 과정들을 보면 실제로 언론에서 이제 제기하는 문제들에 의해서 이제 여론이 조성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사실 언론들이 제기한 문제들이 좀 과도하게 부풀려져 있거나 그런 이제 사실과 사실들을 섞어놓거나 이제 여러 가지 억측과 추측이 또 교묘하게 이제 섞여들면서 좀 부풀려져 있는 그래서 상당한 특혜를 받고 그 특혜 때문에 부정 입학을 하게 되고 뭐 그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뭐 장학금을 많이 받게 되고 실제로 이런 과정들이 통상의 관념이 아니라 실제로 구체적인 사안에 들어가면은 이해되고 납득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사실상 섞어놓는 과정에서 이제 그런 형성된 여론에 대해서 좀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 청와대에서도 오늘 입장을 나왔습니다만 좀 과도하게 부풀려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제해 줄 것을 요구를 했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이 과정에서 본인이 이제 입장을 다 바뀔 수 있지만 지금은 이제 인사청문회 준비단 차원에서 즉각 이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팩트 중심으로. 그러나 이 과정에 있어서 본인들 그러니까 후보자 본인 당사자가 어떻게 입장을 개진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동안에 여러 차례 이제 우리 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요청을 했지만 조속히 청문회 일정을 잡아서 청문회라고 하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후보자의 정견과 함께 이런 여러 가지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소상히 고하고 거기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국 후보도 국민의 대표 앞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 즉 지금은 어떤 해명을 하면 그 해명을 듣고 또 다른 논란을 만들고 또 다른 또 의혹으로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럼 그 의혹이 정당하고 합당한 것인가? 지금 이제 사실 앞에서 우리가 이제 사모펀드 논란을 쭉 들여다봤고 그다음에 그 앞에 이혼한 전 재수 씨의 문제도 들여다봤습니다만 다 논란과 논란들 사이에 있었던 것이고 그 부분들이 결국은 많은 부분이 해명이 됐지만 그 이후에 그러한 정서들은 그대로 여론에 남아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는 또 궁극적으로는
지금의 인사청문회 제도가 과연 합당한 것인가. 그다음에 지금 이런 인사청문회 제도를 어떻게 보면 활용한다, 어떻게 보면 악용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태도는 합당한가라는 부분까지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할 얘기 중에 많은 부분을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선 어떻게 들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이제 전제는 빼고 예. 조국 후보자께서 하고 싶은 말씀은 두 가지신 것 같아요. 하나는 딸의 문제는 사실은 법적인 문제가 없었다라고 주장하시는 것 같고, 이제 두 번째 문제는 그 가족 사진, 그러니까 묘비에 붙인 그 묘소에 있는 묘비까지 찍어가서 손자 손녀 이름까지 나오는 건 이건 지나친 검증의 차원을 넘어서 예. 사생활 침해가 네. 아니냐라는 이런 좀 문제 제기하신 것 같아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분들 똑같은 공감을 하시는 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이제 뭐냐면은 도대체 이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사진을 찍어 왔는데 이거 왜 찍었을까요? 바로 동생 부부가 위장 이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를 증거로 삼켜서 그걸 찍었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이제 왜 문제가 되냐면은 단순하게 이게 가족의 어떤 뭐 사생활 침해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조국 후보자 동생 부부가 위장 이혼이냐 아니냐는 부분은 굉장히 중대한 조국 후보자의 연관성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간과하게 되면은 사생활 침해가 되는데 만약에 이 부분이 합리적인 의심으로 거론이 된다면은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이렇습니다, 내용이. 95년도, 96년대 그 조국 후보자 부친께서 운영하시던 웅동학원이 이전을 합니다. 네. 그때 이제 공사를 해요. 근데 공사를 수주받은 업체가 원청이 누구냐면은 바로 이사장인 조국 후보자 부친이 운영하는 건설회사에서 예. 받죠. 그 다음에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하청을 또 받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내부자 거래고 일감 몰아주기가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때 공사비를 16억 정도가라고 저기 법원 판결문에 나와 있는데 이것이 97년도면 아마 공사 다 끝났을 거예요. 예. 근데 무려 한 7, 8년 거의 9년 지난 2006년도에 이 공사 대금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합니다. 예. 근데 원칙적으로 얘기하면은 공사 대금은 받는 게 공소 시효가 3년이에요. 예. 그 시효가 3년도 훨씬 지난 시기에 공사 대금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학원 측에서 아무런 대응을 안 합니다. 네. 그래서 그게 그대로 확정 판결돼요. 문제는 이 사건에서 조국 후보께서 이 당시에 이 웅동학원의 이사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사기 때문에 물론 뭐 본인께서 이사에 적극적으로 참석을 안 했을 거예요. 운영 참석 안 했고 다만 이사로서의 과연 책임은 없느냐. 과연 만약 이사로서의 책임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남 같으면은 공소시효가 훨씬 지난 공사대금 달라고 소송 제기하는데 대응 안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부친 입장에서 볼 때는 아들이 법 전문한분한테 장훈 안 구하겠어요? 예. 근데 이 가족관계 거래이기 때문에 그냥 두리뭉실 넘어갔고 거기에 조국 후보자도 이사로서의 도덕적 책임이 없고 법적 책임이 없느냐 이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만약에 이사로서의 책임이 따르면은 이건 자칫 잘못하면은 업무상 배임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지금 채권이 전부 다 제수자에게 그러니까 전처죠. 동생의 예. 전처에게 넘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위장 이혼이 아니라고 하면은 이건 잘못하면은 굉장히 집안 내부의 그러니까 재산을 빼돌리기 위한 하나의 방식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위장 이혼이 아니냐가 중요한 고리로 보기 때문에 예. 김진태 의원이 그거를 촬영한 거지 이게 자칫 가족의 어떤 사생활까지 파헤친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과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사실 이제 그 손주나 손자 이름은 사실 모자이크 처리나 가렸어야 이렇게 할 수 된다. 있어야 되죠.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을 하지 않았던 건 문제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식으로 그것을 일종의 위장 이혼의 증거로 삼았다면 예전에 언론사에서 취재를 했습니다. 그 최태민 씨의 예. 그 묘소를 취재를 했는데 그때 보면 거기에 최순실 씨 이름이 예. 있고 그 남편 이름이 나옵니다. 그 둘은 이혼했다고 했거든요. 예. 그러면 그것은 둘의 이름이 같이 있으면 그것도 위장 이혼의 증거입니까? 그렇게 증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그 시기가 좀 다르지 시기가 않나요? 달라죠. 시기가 다르지만 실제로 그런 문제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이고 이분 조국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선친의 유언으로 그 이름을 두게 된 것이고요. 그 이름이 만약에 없게 되면은 그 아이들에게는 사실상 부모 없는, 그러니까 부모 중에 외손자 결손이라고 하는 거를 묘비에 남기게 되는 거,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걸 가지고 이혼의 위장 이혼의 증거다라고 들이미는 것도 대단히 몰상식한 행위인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건설비에 대한 채권이 3년이면 소멸된다. 그거 천만에요. 민사상 10년입니다. 10년 동안 지켜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2006년도하고 2017년도에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판결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 그런 것이고 지금 1997년 11월 달은 어떤 시기입니까? 바로 IMF가 터졌기 때문에 건설사가 부도가 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신용 보증이 그 부분을 대신 갚아주고 구상권 청구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부분은 좀 사실관계가 좀 다르다는 부분인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늘 조국 후보자 얘기 중에 저는 이 부분이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죠. 제 딸이 문제의 논문 덕분에 대학 또는 대학원에 부정 입학했다는 의혹은 명백한 가짜 뉴스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부분이 가짜 뉴스일까? 뉴스가 나온 것 중에 뭐가 가짜일까? 조국 후보자가 주장하는 가짜 뉴스라는 게 어떤 내용일까라고 사실 좀 찾아봤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혹시 유추 가능하신 내용이 있으실까요? 굳이 이제 유출하자면 이런 거죠. 조국 후보자의 이제 그 딸이 예. 한영 외국어고등학교를 다녔어요. 네.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께서 흔히 늘 말씀하시듯이 외국어를 다녔으면 외국어와 관련된 같은 대학을 다니기 문과계열. 위해서 예. 하기 위해서 외국어를 나왔는데 갑자기 이제 고려대학교 생명공학부라는 이과 계열로 바뀝니다. 예. 근데 이과 계열로 바뀔 때 이때 들어가는 전형 과정이 수시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예. 수시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정시는 시험을 보는 거고 수시는 예를 들어 면접을 통해서 이제 그 채용 학교에 들어가는 예. 건데. 생활교육부도 같이 오고요. 근데 이때 이제 그러면 도대체 고려대학교에서는 그 딸의 입학 사정을 할 때 외국어를 다니는 사람이 이과에 지원을 했는데 무슨 근거로 합격을 했을까 예. 보니까 거기에 이제 일정 부분 예를 들어 가지고 단국대학교 의대 교수의 논문 그다음에 뭐 최근에 나온 공주대학교 예. 뭐 생물학 생물학과 관련. 교수의 그 논문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러면 이 정도로 보면은 사실은 대단한 업적이거든요. 고등학생이 적어도 대학교의 최고의 과정에 있는 논문에 참여했다면은 이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해서 이제 뽑혀졌는데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말은 의혹이 제기되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 학교에서 이제 논문을 씁니다. 그러면은 논문 쓰면은 초록이라고 하죠. 앱스트랙트라는 거 있거든요. 영문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총괄로 된 것을 요약을 이렇게 예, 되는 예, 것을 예. 앱스트랙트라고 하는데 예. 그거를 이제 영어로 이제 통상해요. 논문이라 하더라도. 예. 근데 이 초록 같은 경우를 영어로 번역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전체 논문을 다시 축약을 한 몇 페이지짜리로 줄인 다음에 이제 그걸 다시 영어로. 이제 영문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일부에서는 뭐 번역하는 업체에다가 의뢰하기도 하고 또 영어를 잘하는 후배한테 부탁하기도 하는데 의대 같은 경우에는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아시겠지만 전문 용어가 너무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번역업체에다 그걸 맡겨도 할 수가 없대요. 예. 그래서 그거는 의학을 전문으로 한 사람들만 할 수 있다. 그것도 적어도 석사과정 이상 예. 이 정도 되는 사람이나 할 수 있는데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거기에 참여를 번역을 했고 그게 다시 제1저자로 돼 있다. 그러면은 이것이 만약에 업적이 돼서 고려대학에서 입학 사정에서 통과했다면은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논문 자체 저자로 올라간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고려대학교가 그 조국 후보자의 딸을 합격 승인을 할 때 근거가 뭐냐, 근거가. 그게 아니었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한여기는 의심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조국 후보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그 과정에서 어떠한 부정도 없었다. 마치 무슨 부정이 있었다고 얘기하는 것이 이것이 가짜 아니냐. 아마 이런 심정인 것 같습니다. 불법적인 거는 없었다라는 부분을 일단 이 문제도 이제 지금 이제 딸의 그 논문 문제가 이제 상당히 많이 이제 거론되고 있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인식함에 있어서 우리가 약 한 10년 전의 일이라고 하는 걸 일단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올해가 2019년이니까 2009년도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2009년도에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거죠. 그 시기에 그 특목고, 외고, 소위 그다음에 전국 단위의 자사고, 예. 특히 이제 이런 학교에서의 어떤 행태들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대부분의 외국어라고 하더라도 인문계열만 지금은 인문계열만 갑니다. 예.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인문계열이 아니라 외고들이 대부분 경영계라든가 그다음에 이공계열로 갈 수 있도록 하고 의대도 실제로 가고. 의대나 이공계열 가는 거를 학교의 선전
광고로 이제 내보이기도 하고 홍보용으로 또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뭐 이공계로 갔다고 해서 외고를 했는데 이공계로 갔다고 해서 이상할 일이 아니었던 것이었고요. 그러나 이 부분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지금의 제도가 이제 정착이 된 거고요. 예, 예.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이 자사고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취소시키는 그런 경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 정책이 바뀌게 된 거죠. 또 한 가지는 그때 당시에는 말 그대로 무한 스펙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별로 자기네들이 뭐 사정관들을 통해 가지고 새로 뽑는 학생들을 우수한 학생들을 뽑아내기 위해서 그거를 검증할 수 있는 것은 기존에 뭐 수능을 본다거나 학생부를 보는 것보다 플러스 알파로 해가지고 니네가 할 수 있는 거 다 갖고 와라 이런 식으로 사실 무책임한 거죠. 그런 무책임한 교육 행태들이 벌어졌던 것이 정확하게 2008년, 9년 이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무한 경쟁 시대에 무한 학력을 요구했던 시기에 사실은 그때 고등학교 재학했던 이 딸로서는 그런 시기에 충실히 따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나 그런 과정이 지금 꺼내놓고 봤을 때는 마치 그들만의 세상, 그들만의 리그였던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 당시에 대다수의 외고나 특목고 자사고를 다녔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그래서 당시에 소논문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왔던 것이거든요. 예. 이것이 한 사례가 아니라 그래서 오늘 청와대 그 김상조 정책실장도 방송기자클럽 간담회에서 지금 나왔던, 한다면 문제가 있다. 지금 하면 문제 있다. 그러나 과거에 문제가 됐기 때문에 제도를 고쳤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것은 사회적으로 봐서도 너무 무모한 일이고 무책임한 일들을 우리 학생들에게 강요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물론 부모의 네트워크가 어떻게 이용됐는지에 대해서는 뭐. 국민적인 실망과 좌절이 있을 수 예. 있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조국 후보자는 오늘 입장을 밝혔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혹은 배우자가 직접 이런 부분에 논문 게재라든가 장학금 수여에 관여한 바가 없다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영상 하나 제가 준비했는데 보고 나서 그러세요. 예, 얘기를 하시죠. 지금 이 교육 문제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교육 문제 정말 민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유은혜 장관과 또 여러 가지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한번 보고 나서 이야기 나눠보시죠. 최고입니다. 자, 장관님 한번 들어보십시오. 외국에서 살다가 외고에 귀국 자녀 전용으로 제1 논문 저자로 등극이 되고 스카이 대학에 포트폴리오 수시로 입학을 하고 의학 전문 대학원에도 입학을 합니다. 전형적인 가진 자들의 꼼수 출세 코스 아닙니까? 지금 특정 후보자를 두고 말씀하시는 제가 것 언제 같은데. 특정 후보자의 사례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사례가 일반적이지 어떤 않죠? 것인지는 예, 확인해야 어쨌든 된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여쭤본 건 높이 우리 존경하는 김연아 위원님, 이제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는. 그러니까 제가 장관님한테 조사를 해달라고 없을 것 같아갖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위원장이 통제가 안 되잖아요. 아니 이거 마음대로 이거. 마음대로 대통령. 아니 교육부 장관이 조국 후보자 변호인하고 나왔어요? 여기가 인사청문회장이 아니잖아요. 지금. 본연의 업무를 너 정도껏 좀 하세요. 정도껏. 아니 뭐가 정치 봉쇄를 하려면 좀 정도껏 좀 하고. 자, 이렇게 뜨겁습니다. 또 뭐 진짜 이런 것 같아요. 예. 최초의 그 논문을 작성했던 그 당국대학교 장모 교수께서 입장을 발표하셨어요. 예. 뭐라고 발표하셨냐면은 제일 저자 등재한 거는 그 학생이 외국 대학을 간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올려놨다. 예. 근데 안 가고 뭐 국내 대학 가더라. 굉장히 섭섭했다. 그러면 처음서부터 대학 진학을 위해서 장모 교수님이 편입해준 거 아닌가요? 예. 그리고 또 웃기는 게 만약에 외국 대학 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제가 볼 때 그 어려운 의학 논문을 갖다가 고등학교 2학년생이 그걸 영작한다는 거는 글자 그대로 번역했다는 뜻인데 네. 그걸 가지고 외국 대학에 추천서를 써준다 그러면은 외국 대학은 대한민국 교육을 어떻게 볼까요? 그런데 하물며 처음에서 목적이 그거라고 밝혔는데 만약에 그것이 아니다, 정당했다라고 한다면은 물론 법적으로는 제가 볼 때 문제 하나도 안 됩니다. 근데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 과연 이 입시를 앞두고 있는 수십만의 부모들, 청년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분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리고 논문에서 좀 저자 등록됐을 때 이게 고등학생이라고 안 밝힌 부분도 조금 문제가 되고 있어서요. 이 부분은 좀 생각이 어떠신지 궁금하거든요. 그 당대 그 해당 교수의 연구소가 있었고요. 거기 연구소가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그 운영했던 프로그램이었죠. 인턴십 프로그램이었고, 그리고 인턴십 프로그램에 의해서 소속된 것이기 때문에 소속된 학생이었기 때문에 사실 연구소 소속으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참여했던 분들 중에 누가 배제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고, 제1저자부터 이제 제4저자까지 쭉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이제 고의로 그걸 누락시켰다거나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일부 언론에서는 뭐 하이스쿨을 안 넣어서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조국 후보자 본인이 했던 얘기가 개천에서 용나는 사회가 아닌 개천에서 붕어, 개구리 뭐 그런 게 나는 사회가 더 행복한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본인은 정작 너무 이렇게 자식들을 좀 용으로 만들려 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청년들이 많이 화를 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에서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